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8일이고, 대체 공휴일 때문에 이제 하루를 더 쉬게 되었네요. 그죠? 노는 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지수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코스피 먼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제 지켜주고 있어서 방향을 어디로 돌릴지 이제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미장이 지금 굉장히 좋게 마무리돼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뚫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시장도 좋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길게 보면 이렇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해요. 이 이제 바닥을 다져주고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인가 내릴 것인가인데 이 부분을 이제 충분히 다지고 있고 저가를 높여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죠? 네, 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도 많이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일목균형 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뭐 이제 시장이 같이 좋으면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이 자체만 봐서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20선 그 선을 21선을 이제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장이 지금 좋다는 가정하에 좋을 것이라고 일단 뭐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하여튼 자 이제 오늘도 15종목 이제 추려봤고요.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15개를 뭐 상한가 갔던 종목, 거래대금 그리고 이제 그 전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많이 그 순위별로 이제 상한가부터 해서 이제 한 100개 종목 그런 걸 매일 보거든요. 그럼 다 겹쳐요. 거래대금 큰 종목에서도 겹치고 상한가 갔었던 종목 다 겹치거든요. 그래도 그냥 한 번씩 쭉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냥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섹터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요즘 많이 주도주들 있잖아요. 그런 주도하는 그 섹터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거기에 이제 대표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되는 설정, 그, 에서 아침에 이제 움직이는 애들을, 어, 이제 오늘 갈 종목이라고 여기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종목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어차피 매수점 왔을 때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다 스캘핑 관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고르는 거를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 기준이랑 원칙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한창 산업이에요. 한창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받고 이제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눈여겨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 여기 부분에서 거래 지금 이게 22%까지 오른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르고 윗부분 이제 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종가로 마친 이 부분을 이제 올려줬어요. 마지막 날 올려주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 하다고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광전자. 광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거래 대금이 이제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나서 올려줬다가 이제 내리고 이러다가 이제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 흘렀다. 이제 며칠간 흘렀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 부분을 지켜주고 그리고 특정한 그 라인 여기 종가 장대 양봉의 그 종가 부분을 계속 치고 있잖아, 그죠? 근데 마지막 날 그 치고 있던 부분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갈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는 또 몰라요. 이제 흐를 수도 있고 여기서 뭐 하다가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특정 부위를 거래 대금을 돈을 들여서 이제 뚫었다 하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신규주예요. 신규주 같은 경우는 어, 사실 뭐 조금만 해도 잘 가기도 하고 잘 내리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상장하고 쌍바닥 동그랗게 쌍바닥 요거 이 패턴 잘 기억해 두세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쌍바닥이거든요. 쌍바닥을 이루고 시세를 준다. 이 패턴 되게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확률을 보는 거죠. 이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 바닥을 다져줘서 갔을 때 매수를 했는데 흐르면 손절가를 빨리 정해서 원칙만 지키시면 되거든요. 어떤 기법이든. 그러고 이제 끝도 없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다 딴 데로 돌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시세를 주고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5일선 위에 안착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보려고 이제 담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 신규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후에 뭐 이렇게 딱 지지하지 않아도 가는 경우가 있고 얘는 지금 흘렀다가 어느 부분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도 여기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줄 때는 또 잘 갈 거 아니에요. 매물대라든지 이런 게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신규주는 조금 막 내리지 않는 이상은 한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를 쳤던 부분을 일단은 지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밑꼬리를 약간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해서 올랐다가 여기 부분을 지켜주고 이렇게 가는 패턴은 다들 이제 하도 그림으로 많이 봐서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 캔들에 이걸 접목하며 하기가 눈에 확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래서 줄을 막 그어보다 보면 이런 게 보이거든요. 치고 내렸는데 이 쳤던 부분을 지지한다.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지지 못하면 흐르는 거죠. 이것처럼. 그죠? 그다음에 오파스넷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죠. 그죠? 돈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흘렀는데 이제 이 흐른 부분을 올려주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이제 이 부분을 밟고 이제 조금 3% 이제 종가로 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치고 있고 이렇게 내렸다가 저점을 높이고 있고 그러면 쌍바닥처럼 보이잖아요. 저희 펜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보여드리면 보기가 더 좋은데 그죠? 이렇게 해서 뚫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요일 날 가지 않더라도 이제 그 다음 주라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자, 실리콘투는 이렇게 넓게 보실 필요가 있죠. 이때 갭을 메우고 여기가 갭으로 상한가 같던 자리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갭에 대한 개념은 여기였어요.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을 치고 올라갔더니 여기에서 이제 여기 갭을 줬던 요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저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뚫어줬는데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받고 갈 것인지 이제 흐를 것인지 이제 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요 거래량이 여기에서 많이 터져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 거라고 보지만은 그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이거를 뭐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성을 두고 이 종목을 보는 거예요.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고 뚫은 어느 한 시점을 계속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 캔들이 보이고
그러면 관심 가져 볼만 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승. 1승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면 물론 코에 고면 코걸이고 귀에 고면 귀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많이 쳤던 부분을 뚫었다가 흐르고, 그리고는 여기를 못 뚫고 있거든요. 못 뚫고 있고. 그러면은 못 뚫었으면 이제 완전히 흘러야 되는데 어제 잠깐 슈팅이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량 체크인가? 그건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량 체크인지 아니면은 올렸다가 여기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도망간 건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번 완전히 흐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 흐름을 봐도 여기까지 돈을 들여서 다시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쭉 빠져버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가능성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성호전자.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 돈이 들어왔던 이 부분, 이제 여기 1차적이 여기 부분을 강하게 뚫어 올렸어요. 강하게 뚫어 올리고는 이제 여기서 시세를 줬다가 이제 흐르면서 여기에서 이제 갈 것 같이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었는 거죠. 그러면 흘러서.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돈이 들어왔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또 흐르고, 근데 또 죽지 않고 또 돈이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얘가 흘러갈지 한번 지켜볼 수 있죠. 지금 여기 특정 부분을 계속 못 뚫고 있으니까, 그죠? 밑골이 보이시죠? 그럼 얘를 강하게 들어 올릴 때 이제 매수해 볼 만하기 때문에 이것도 쌍바닥으로 저점은 일단 높였고 이제 어떤 강한 시세를 줄지 아니면은 음봉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할지, 그거는 일단 한번 지켜볼 차트로 보여요. 그리고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종목은 사실 거래 대금이 여기서 나와주긴 했지만 조금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아요. 좀 조잡하기도 하고. 근데 또 시세를 주면 또 일부 시세를 주고 가니까 일단 남긴 했는데 별로 기억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차트로만 그냥 보면 여기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흘렀다가 올렸다가 또 흘렸다가 올렸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 박스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시세에 대해서 볼만은 하다고 보여져요. 분봉상도 자리가 또 나쁘진 않았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요. 그다음에 HPSP 이것도 이제 그 전에 계속 지켜보던 건데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여기에서 뭔가를 쪼잔하게 막 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이걸 뚫어줬어요. 뚫어주고 완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요 부분을 뚫은 상태로 이제 종가를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다시 재차 시도하러 이제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것도 관심 종목에 올려놨고, C큐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갭으로 올렸던 이 부분이 있죠. 갭으로 이렇게 올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얘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 다음에는 완전히 개파락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갭을 메워줬다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고, 근데 갭을 메우고 또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돌린 후에 다시 시세를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갭을 상하가 갔던 이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을 계속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이 쳤던 부분을 일단은 올리고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이제 나와주고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여기서 끝내려고 이랬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한 번 더 시세를 줄 게 남았다고 보여줘서 얘도 관심 종목으로 담았고, 그다음에 TMC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신규주인데 그냥 뭐 이렇게 위에 부분을 막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어보고 거래량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또 기준봉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도 이렇게 그어보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돈이 들어왔던 여기에 종가 부분을 이제 못 뚫어주고 흘렀어요.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뚫어주고 또 흘렀어요. 근데 또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얘가 뚫어주고 또 재차 여기에서 흐를 수는 있겠지만 또 여기까지는 자리가 남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지켜볼만 하고, 분봉상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분봉도 그렇게 뭐 시세를 주면 그래도 제가 먹을 자리는 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얘도 일단 담았고,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특정한 부분을 치고 쳤던 부분을 얘가 뚫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박스권이라고 보면 치고 쳤던 부분에 대해서 뚫고는 여기를 계속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얘가 그럼 이리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지고 있어요. 5일선도 지켜주고 있고. 그러면 한 번 더 시세를 주려고 본다거든요. 그리고 저는 미래생명 자원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한번 시세를 주면 그래도 먹을 자리를 조금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걸 또 담았고, 그 다음에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래대금 여기 터지고 나서 이 위에서 지금 고가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뭐 이렇게 뭐 신고가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얘가 나름대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상한가 나왔던 이 봉을 다시 출발하면 이 출발선에서 흐르지 않고 있거든요. 흐르지 않고 있다면 이제 위에 봉을 봐야 되는 거죠. 위에 이제 이 특정 부분을 못 뚫었는데 엄청 뚫는가 싶더니 또 내려앉고, 그리고 또 뚫어서 마무리 짓는가 싶었는데 또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엄청 큰 애라는 말이죠. 그리고 5일선을 지켜줬고 흐르지 않고 있다. 변동성이 큰데 흐르지 않다라고 하면 스캘핑 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니까 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얘도 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트 소프트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 이상 들어왔던 이 봉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십자 도치 나오면서 가라앉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보기에는 적당해 보여요. 이제 여기 부분을 한 번 더 돌파해 줄 수도 있고, 그날 뭐 요 날짜에서는 이걸 돌파했지만 뭐 시세는 주지 않았지만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또 15종목 뽑아봤고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한 40종목 정도 뽑고 거기에서 이제 검색기를 돌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15종목씩 뽑으면서 매일 15종목을 뽑긴 해요. 그러면서 이 15개 중에서 자리가 나왔는가도 한 번씩 확인하는데 매일 자리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제가 막 종목을 엄청 막 잘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종목들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들어왔고 시세를 줬고 어느 일정 부분을 계속 치려고 시도하고 이런 종목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에 그날 하루 시세를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걸 방송을 찍는 이유가 종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일봉을 고르는 관점을 한번 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제 관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관점도 있다. 그 캔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한번 이제 듣고 공부를 하시라는 관점으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 이제 오늘 주말이 휴일이 기니까 충분히 쉬시고 그리고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차트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면 차트 보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뭐 오늘은 하기 싫다 이런 생각조차 안 들게 그냥 계속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아직까지도 이걸 계속 하고 있고 그냥 뭐 안 할 수도 없잖아, 그죠? 이걸로 통해서 이제 종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타점도 내가 정한 타점 그걸 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주말도 한번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게 주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약간 주식에 미쳐야 된다고 해야 되나? 계속 요 생각으로 가득하셔야 또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방법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 그 방법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어처구니 없이 정말 못하는데 계속 이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찾다 보면 방법이 자꾸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나는 이런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하나씩 만들어져 갔거든요. 뭐든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 같아요. 뭐든지 인생이라는 게. 예,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 하루 더 쉬시고 화요일 날 또 집중해서 한번 매매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